중국 시진핑 정부 두려움에 떠는 이유. 뜻밖의 강대국 인도네시아 빠져라. KF-21 230대 우선 도입 동맹 강화.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1조 원을 덜 내겠다는 인도네시아 측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해당 결정이 분담금 문제가 KF-21 개발 일정에 미칠 영향과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도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일부 비용 절감을 감안해도 5천억 원이 넘는 개발 비용을 한국 정부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측이 KF-21 체계 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천억 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분담금 규모를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천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추가되는 비용은 먼저 정부와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나눠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가 사업비 8조 원에 이르는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며 분담금 납부를 미뤄온 인도네시아 측의 전술에 말려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종료 등 강경 대응도 검토했지만 향후 협력 관계를 감안해 공동개발 체제 자체는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문제가 귀결된 만큼 기존 계약 사항이었던 시제기 일대 제공과 기술 이전 문제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KF-21 전력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분담금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가운데 1조 원을 미납했지만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줄어든 부분도 있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절반인 5천억 원 정도라고 말했다. 호주형 K9 자주포 생산할 현지, 공장 첫 오픈. 한 주간의 방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9 자주포, 호주 개조 모델을 생산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 현지 생산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 사천기지에 있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가 다음 달부터는 충남 서산기지에서도 주둔하며 시험 비행을 펼칩니다. 하나시스템 사내벤처는 에어버스와 손잡고 우주 태양광 개발에 나섭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방산펀드가 새로 조성됩니다. 방산을 핵심 품목으로 성장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현우, 김혜령 기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3일 호주 질롱시에서 자주포 장갑차를 생산할 공장의 개소식을 했다. 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 생산기지를 설립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참모총장, 손재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등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약 15만 평방미터 규모의 부지에 세워진 케이스는 본관, 생산동, 조립장, 주행시험장, 사격장 등 총 11개 시설로 이뤄졌다. 케이스가 위치한 질롱시는 멜버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에벌론 공항에서는 10분 거리에 있다. 접근성이 좋아 물류 운영 및 인력 채용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 하반기부터 케이스에서 에즈9 자주포와 에즈10 탄약 운반차의 양산을 시작한다. 에즈9, 에즈10은 각각 K9, K10의 호주 개조 모델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027년까지 에즈9, 에즈10 각각 30문, 15대를 호주 육군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9대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레드백 궤도형 장갑차는 2026년 상반기 시제품 납품 후 양산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헤이스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남 지역 협력업체가 향후 엔진, 변속기, 구동장치 등 주요 부품을 헤이스에 납품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호주 시장의 성공적인 진출로 루마니아 등 주요 전략 지역의 추가 수주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추가 납품 가능성도 커졌다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부연했다. KF-21 보람의 시제기 일부가 다음 달부터 공군 충남 서산기지에 주둔하며 시험 비행에 나설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시제기 총 6대 중 최대 2대와 개발 인력 100여 명이 상주할 예정이다. 애초 KF-21 시제기는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있는 경남 사천기지에 배치돼 있었다. 서산기지가 KF-21 시제기 제2의 둥지로 낙점된 것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덕분이다. KF-21 동체 크기가 서산기지에서 운용되는 KF-16과 비슷해 경납고를 넓히는 등 추가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다. 또 사천기지에선 성능 검증을 위한 무장시험이나 초음속 시험 비행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유사시 조종사 구조 등을 위해 추적기가 따라붙어야 하는데 사천기지에 있는 KT-1 훈련기는 최대 속력이 시속 648km로 음속, 시속 1235km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반면 KF-16은 음속의 2배 가까운 속력으로 비행할 수 있어 추적기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실사격 시험에서도 유리하다. 실사격은 주로 서산기지 인근 서해 쪽에서 이뤄진다. 하나시스템은 최근 사내벤처 플렉셀 스페이스가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와 텐덤 태양전지 셀을 활용한 차세대 우주 태양전지 모듈 개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음으로써 플렉셀 스페이스와 에어버스는 기존 대비 무게를 절반 이상 경량화하면서 성능 효율은 유지할 수 있는 우주용 태양전지 모듈을 설계 개발할 계획이다. 텐덤 태양전지는 2개의 태양전지를 쌓아 올려 서로 다른 파장 영역대의 태양광을 상호 보완적으로 흡수, 효율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기존 태양전지가 태양열을 받아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효율이 20에서 30% 수준인 것과 비교해 이번에 공동 개발하는 태양전지는 플렉셀 스페이스의 텐덤 태양전지 셀을 적용, 저비용 고효율 유연성 빠른 생산 등을 보유한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시스템은 설명했다. 안태훈 하나시스템 전문연구원 겸 플렉셀 스페이스 대표는 위성 제조 시장을 주도하는 에어버스와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우주 최초의 신소재 태양전지의 실제 성능을 위성 제조사가 직접 검증하고 이를 통해 세계 우주 태양전지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 중 하나로 방산이 낙점됐다. 정부는 원전, 콘텐츠와 함께 방산을 주력 수출 품목으로 키워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인 수출의 우상향 모멘텀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K방산 수출펀드 400억 원, 방산 수출 보증 7조 2천억 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 수출 규모 확대 흐름에 발맞춘 것이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올해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이 유력하다. 정부는 글로벌 방산기업 부품 수출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화에도 7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장기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주권 청사진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수행할 3대 주요 정책과제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중점 정책 방향이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12대 분야에 5년간 30조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2033년까지 누적 3조 원 이상 투입 예정인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반도체와 2차전지가 포함된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하고 AI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추격 분야는 전략기술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양자 우주 항공 수소 등 미래 도전 분야는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특히 12대 전략기술을 국방체계에 맞춰 구조화한 10대 국방전략기술의 국방연구개발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드론 통합체계 기술력 고도화를 위해 리그넥스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부안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손을 맞잡았다. 리그넥스원은 지난 23일 판교하우스 알드센터에서 새만금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신익현 라이그넥스원 대표이사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경한 새만금개발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송중광 케이텔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기관들은 RD 인프라 조성 및 연구인력 상주공간 마련 연구, 실증 행정지원 RD 인증체계 구축 소형 드론, 대드론 실증 연구기반 조성 및 시험 실증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대드론 통합체계는 미확인 드론의 탐지 식별 무력화로 국가 중요 시설 및 아군 전력을 보호하는 체계다. 탐지 센서와 무력화 장비로 구성된다.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로 적 드론을 탐지한 뒤 전자광학적 외선 카메라로 추적, 제머를 이용해 제압하는 방식이다. 1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무인기를 식별하고 재밍, 방해 전파로 신호를 왜곡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로 전자파를 차단해야 하는 시험 특성 때문에 그동안 마땅한 시험 장소를 찾기 어려웠다. 이번 MOU 체결은 RD의 필수인 시험 장소로 새만금 일대를 낙점하고 민, 군 겸용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라고 라이그넥스원은 설명했다. 신익현 라이그넥스원 대표이사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드론과 이에 대응할 대드론 통합체계 기술력 고도화는 범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 과제라며 미래전의 창과 방패라고 할 수 있는 드론 대드론 분야에서 계속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